할아버지,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폭우 속 벤치에 앉은 한 노인. 손엔 우산이 있지만 펴지 않았습니다. 젖은 얼굴 위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죠. 그날 단 30만 원의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서점, 오후 6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진우는 오늘도 묵묵히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죠. 28살 그는 이 서점의 직원이었습니다. 월급은 190만 원, 하숙비 5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빠듯한 금액만 남았습니다. 진우는 성실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책장에 먼지를 닦았고 손님이 찾는 책을 정성껏 추천해드렸죠. 하지만 말수가 적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고 퇴근 후엔 좁은 원룸으로 돌아가 혼자 책을 읽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주머니를 확인한 진우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갑 속 현금은 30만 원, 이번 달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적었죠. 5월 27일 남은 돈 30만 원, 저축 20만 원. 그래도 저축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만의 작은 책방을 차리고 싶었으니까요. 비록 지금은 남의 가게에서 일하지만 진우에겐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장맛비였죠. 진우는 가게 한쪽에 놓인 비닐우산을 챙겼습니다. 1,000원짜리 우산이었지만 비를 피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거리로 나선 진우는 퇴근길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모두들 우산을 쓰고 바쁘게 지나갔죠. 진우도 그들처럼 조용히 걸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고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몰랐습니다. 오늘 저녁 자신의 작은 선택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주머니 속 30만 원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기적의 씨앗이 될 거라는 것도요. 빗속을 걷던 진우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골목길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축 늘어진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진우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젖은 옷, 떨리는 어깨, 손에는 낡은 우산이 쥐어져 있었지만 펴지 않은 채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우산을 가지고 계신데 왜 펴지 않으시는 걸까요?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산을 할아버지 위로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속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백발의 젖은 얼굴, 그 위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던 날이었어. 노인의 중얼거림이 빗소리에 섞였습니다. 진우는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를 피하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일부러 비를 맞고 계셨던 겁니다. 할아버지, 일단 병원부터 가시죠. 이러시다 큰일 나십니다. 진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죠. 빗속에서 1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진우는 자신의 작은 우산으로 노인을 최대한 가려드렸습니다. 자신은 어깨가 흠뻑 젖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태웠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죠. 어디로 갈까요?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요. 차는 빗속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노인은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진우는 노인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왼손 약지에 낡은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붐볐습니다. 금요일 저녁 비 오는 날이면 의뢰 그렇죠. 진우는 접수대로 달려갔습니다. 환자분 어디 불편하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비를 맞고 쓰러져 계셨어요. 빨리 좀 봐주세요. 잠시만요. 보호자시죠? 네. 아니,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간호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받아들었죠. 노인은 침대로 옮겨졌고 의사가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 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증세입니다. 혈압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검사비가 3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진우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주머니 속 돈, 이번 달 남은 전부였습니다. 저축하려던 돈이었죠. 하지만 진우의 손은 이미 지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카드 긁으시겠어요? 아니요, 현금으로요. 진우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30만 원, 5만 원권 6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납을 마치고 진우는 응급실 침대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셨는지 진우를 보고 계셨죠. 진우가 다가가자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고맙네. 한 달 전에도 이렇게 비가 왔었지.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언젠가 꼭 보답하겠네. 그날 밤 진우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은 노인의 침대 옆에 두고 왔습니다. 노인이 퇴원하실 때 쓰시라고요. 진우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지갑은 텅 비었고 옷은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슬픈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감기 기운에 시달렸습니다. 어젯밤 비를 맞은 탓이었죠. 하지만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료 지훈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어제 완전 비 맞았더라. 괜찮아. 지훈은 30대 초반의 선배 직원이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지훈이 물었습니다. 어제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왔어? 혹시 데이트? 아니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진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죠. 길에서 쓰러지신 어르신을 병원에 모셨어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너가 모르는 사람을?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야, 진우야. 요즘 세상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사기꾼일 수도 있고. 아니에요. 정말 아프셨어요. 그래도 말이야. 너 돈 많아. 병원비 얼마 나왔는데. 30만 원이요. 지훈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미쳤네. 너 이번 달 남은 돈 그거였잖아. 진짜 답답하다. 사장님도 얘기를 들었는지 진우를 불렀습니다. 50대 중반의 사장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죠. 진우 씨, 착한 건 좋은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기당하기 딱 좋은 세상이에요. 조심해야죠. 알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혹은 한심하다는 표정이었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책장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바보였을까? 그 돈이면 이번 달 저축할 수 있었는데
아니, 맛있는 저녁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할아버지의 떨리던 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슬픈 눈빛, 비가 이렇게 오던 날이었어. 라고 중얼거리시던 목소리. 무언가 깊은 아픔이 있으셨던 게 분명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면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그날 밤 좁은 원룸으로 돌아온 진우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5,000원권 2장뿐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이렇게 버텨야 했죠.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으실까? 퇴원은 하셨을까? 우산은 잘 쓰고 계실까?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28살 친구도 없고 가족도 멀리 계셨습니다. 이 넓은 서울에서 진우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아들 잘 지내지? 돈 떨어지면 말해. 네, 엄마.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진우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짠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작은 믿음을 품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할아버지를 도운 건 옳은 일이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진우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비가 내리는 날 그 할아버지를 또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텼습니다. 월말까지 아직 사흘이 남았지만 견딜만 했죠. 그는 늘 그랬듯 묵묵히 일했습니다. 6월 3일 금요일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또 비가 오려나 봅니다. 진우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할아버지께 드렸으니까요. 서점 문을 나서자마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내 폭우로 변했죠. 진우는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약해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거세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장맛비였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진우는 그들 사이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비는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그냥 뛰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집까지 10분 거리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장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그 골목길, 그 벤치였죠. 진우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또 거기 계셨습니다. 지난주처럼 벤치에 앉아 비를 맞고 계셨죠. 우산도 펴지 않은 채였습니다. 진우가 들인 그 비닐우산이 손에 쥐어져 있었지만 펴지 않으셨습니다. 진우는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를 알아보셨는지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 그때 왜 또 이러고 계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진우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할아버지 어깨에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눌렀죠. 여보세요, 응급실이요. 환자가 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진우는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함께 비를 맞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빗속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영순아, 미안해. 진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그날 같이 나갔어야 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진우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 지난주 그곳이었습니다.
같은 간호사가 진우를 알아봤죠. 저번 주에도 오셨죠. 같은 환자분이신가요? 네. 제가 보호자 서명하겠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진우.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천천히 안정을 찾으셨죠. 진우는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진우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네, 또 구해줬군. 미안하네. 괜찮으십니다. 근데 할아버지, 왜 비만 오시면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계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1달 전, 정확히 4월 15일이었지. 진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쏟아졌어. 우리 영순이가, 내 아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날 아침에 비 오니까 우산 꼭 챙겨요 라고 했었지.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비만 오면 그날이 떠올라. 영순이가 쓰러져 있던 그 빗속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를 맞으러 나가게 되더군. 영순이가 마지막 본 그 빗속에 나도 있고 싶어서.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받아들었죠.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야. 역시 비 오던 날이었지. 영순이 우산이 없어서 내가 같이 써주겠다고 했었어.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부터 50년. 참 행복했었는데. 진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드리는 것만이 위로가 될 것 같았죠. 요즘은 돈보다 마음이 더 귀한 세상이야. 자네 같은 젊은이가 이 늙은이를 2번씩이나 구해주다니.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날 밤 진우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6월 6일 월요일 진우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궁금했습니다. 건강은 회복되셨을까? 혹시 또 비 오는 날 밖으로 나가시진 않으실까? 하지만 병원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틀 전에 퇴원하셨어요. 보호자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셔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처를 알려드리지 못한 게 후회스러웠죠.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진우 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남기고 가신 거예요. 진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쪽지와 낡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진우 씨, 꼭 다시 만나세. 자네 덕분에 영순이를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네. 자네의 선한 마음을 평생 기억하겠네. 책은 시집이었습니다. 표지가 많이 낡았죠. 진우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순. 할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진우는 그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사랑하시던 시집, 할아버지가 간직하시던 추억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주셨을까? 진우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서점으로 돌아온 진우를 동료 지훈이 보았습니다. 야, 진우야.
또 어디 갔다 왔어? 점심시간 넘었잖아. 죄송합니다. 뭐 들고 왔어? 책?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진우가 든 낡은 시집을 보았죠. 헐, 그게 뭐야? 헌책. 또 그 할아버지 만났어. 네. 또 속았네. 진짜 대단하다, 너.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친구 진짜 순진하네. 요즘 세상에 저러면 안 되는데. 진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집을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죠. 오후 내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온 진우는 시집을 꺼냈습니다. 한 편 한 편 읽어나갔죠. 사랑에 관한 시, 이별에 관한 시, 그리움에 관한 시들이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으신 것 같았죠. 비 오는 날에도 우산 하나면 둘이서 걸을 수 있다네. 진우는 그 구절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작지만 의미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할아버지가 다시 웃으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한 달이 흘렀습니다. 7월 초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죠. 진우는 여전히 서점에서 일했습니다. 그 시집은 매일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며요. 7월 5일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진우가 서점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죠. 밖에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벤츠 E클래스였습니다. 진우는 창문 너머로 힐끗 보았습니다. 이 동네에선 보기 드문 고급차였죠.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진우는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계셨죠. 지난번 빗속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진우 씨.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네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네. 그때 중년 신사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품이 있는 인상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진우는 받아들었죠. 명함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명문출판 대표이사 강민석. 명문출판은 진우도 아는 회사였습니다. 국내 굴지의 출판사였죠. 문학 전문 출판사로 유명했습니다.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2번이나 목숨을 구해주셨다고요. 진우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죠. 미안하네, 진우 씨.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어. 나는 강일문이라고 하네. 이 친구 아버지야. 서점 안 동료들이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나오셨죠. 무슨 일이신가요? 강민석 대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잠깐 이진우 씨와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아, 네. 진우 씨, 밖에서 얘기하고 와요. 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점 앞 벤치에 앉았죠. 강민석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 씨, 아버지께서 얼마나 감사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잃고 시리에 빠지셨는데 진우 씨가 2번이나 구해주셨다고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낯선 노인을 2번씩이나 병원에 모시고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까지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진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자네 덕분에 다시 살 용기가 생겼네. 영순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강민석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판사에서 진우 씨를 모시고 싶습니다. 네. 편집팀장 자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진우 씨를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한다고요. 진우 씨 같은 분이 우리 출판사에 필요합니다. 진우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편집팀장이라니. 자신은 서점 직원일 뿐인데요. 하지만 저는 경력도 없고 괜찮습니다. 저희가 교육해드리겠습니다. 연봉은 5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5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선물입니다. 강민석 대표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아버지 치료비로 쓰신 돈입니다. 60만 원. 2번 합쳐서요. 꼭 받아주십시오. 서점 안에서 동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입이 벌어져 있었죠. 지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진우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의 연봉, 그것도 편집팀장이라니. 꿈만 같았죠.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강민석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그건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죠. 그것 봐라, 민석아. 내가 뭐라고 했나? 이 친구는 진짜 백이야. 강민석 대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치료비는 거두겠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제안은 진심입니다.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진우는 서점 안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과 동료들이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죠. 이곳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정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이 명함으로 연락 주십시오. 강민석 대표가 또 다른 명함을 건넸습니다.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죠.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진우의 어깨를 토닥이셨죠. 진우 씨, 자네의 진심이 우리 출판사에 필요하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 그게 진짜 책을 만드는 거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나야말로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순이 뒤를 따랐을 거야. 이제 조금씩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 할아버지가 창문을 내리셨죠. 진우 씨, 우산 잘 쓰고 있네. 비 올 때마다 자네 생각이 나. 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점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모두들 진우를 바라봤죠.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진우 씨, 방금 그게 진짜입니까? 네, 사장님. 명문출판 대표가 직접 왔어요. 네. 사장님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지훈이 다가왔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사기당한다고 했었잖아. 괜찮아요, 형. 아니야. 나는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옳았어. 다른 동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대박. 연봉 5천이면 나도 그때 같이 갈걸. 진우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경력도 없는 자신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엄마, 나 이직 제안을 받았어. 정말? 어디에서? 명문출판이라고. 출판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어머, 그거 큰 회사잖아.
우리 아들 대단한데. 근데 나 잘할 수 있을까? 왜 못하겠니? 넌 성실한 애잖아. 엄마는 믿어. 전화를 끊고 진우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죠. 자네의 진심이 필요하다고요.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요. 그날 저녁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도전해 보기로요. 이건 단순히 좋은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죠. 일주일 후 진우는 강민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저 이진우입니다. 제안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8월 말이었습니다. 진우가 명문출판에 입사한 지 2달이 지났죠. 편집팀장실 문패에는 이진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성실했죠. 새벽같이 출근해 원고를 읽었고 작가들과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태도에 직원들도 작가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강민석 대표가 자주 말했죠. 진우 씨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읽네요. 역시 아버지 눈썰미가 틀리지 않았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진우의 사무실 문이 열렸죠. 할아버지였습니다. 강일문 회장, 명문출판 창립자이자 강민석 대표의 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진우는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따뜻하게 웃으셨죠. 바쁜데 방해하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차 한잔 하시죠. 두 사람은 사무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우가 차를 내왔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요즘은 어떤가? 회사 생활 괜찮나? 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믿어주셔서요. 자네를 믿은 게 아니야. 자네의 마음을 믿은 거지.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그 낡은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우산 아래 함께 웃고 있던 젊은 날의 부부 사진이었죠. 있잖아, 진우 씨. 요즘은 비가 와도 괜찮아졌어. 진우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젠 비가 오면 영순이와의 행복했던 기억이 먼저 떠올라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이 느껴지더군. 자네 덕분이야.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웃고 계셨죠. 영순이가 하늘에서 저 빗속에 자네 같은 사람을 보내준 것 같아. 나보고 다시 살라고 말이야. 할아버지, 그날 자네가 준 30만 원과 우산은 돈과 물건이 아니었네. 영순이를 잃고 죽고 싶던 이 늙은이에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였지. 진우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죠. 영순이가 늘 말했었어.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자네를 만나고 나서야 그 말이 진짜였다는 걸 알았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여름 끝자락의 소나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으셨죠. 예쁘네. 비가 이렇게 예뻤나? 네, 할아버지. 정말 예쁩니다. 비는 곧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죠. 그리고 저 멀리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저것 봐, 진우 씨. 무지개야. 정말 아름답네요. 영순이도 저 무지개 너머에서 웃고 있겠지. 그리고 자네한테 고맙다고 하고 있을 거야. 진우의 책상 위에는 할머니의 시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펼쳤죠. 할머니가 밑줄 그으셨던 그 구절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우산 하나면 둘이서 걸을 수 있다네. 할아버지가 그 구절을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영순이 참 좋아하던 시야.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아. 우산은 비를 막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거더군.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지개는 사라졌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세상은 계산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 30만 원의 진심과 작은 우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그리고 그 따뜻함은 슬픔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비는 언젠가 그치고 그 자리엔 무지개가 뜹니다. 진우는 내일도 성실하게 일할 겁니다. 할아버지가 믿어준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서요.